내용이고요. 그 이제 여러분들이 뭐 조금 아시기도 하겠지만은 어, 뭐를 하든지 사실은 이 확률의 개념이 꼭 필요하고 왜 우리가 이 확률이라는 개념을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에서 필요로 하는지, 그 다음에 그런 확률적인 거를 갖다가 표현하기 위한 확률 분포라는 것이 무슨 개념인지, 이런 거에 대한 좀, 개념을 이해하시면은, 향후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돼서, 어,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선형대수나 뭐 행렬 분해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리니어 알제브라에 속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확률 분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하여튼 일단 제가 패드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단 찾은 방법이 이거기 때문에 뭐 아마 아주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deterministic 하다는 거와 stochastic 하다는 거의 그 개념이 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뉴럴 네트워크는 deterministic 합니다. 즉 쉽게 뉴럴 네트워크를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인풋이 같은 인풋이 들어가면은 아웃풋은 항상 똑같다라는. 그러니까 같은 인풋이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함수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함수라는 거를 f of x. 그러면은 이 x가 일정하게 같은 x가 들어가면은 그러면 아웃풋인 y도 항상 똑같죠.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디터미니스틱 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스토캐스틱 또는 랜덤하다는 얘기는 같은 인풋이 들어가도 아웃풋은 그때그때 약간씩은 다르다. 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라지 랭귀지 모델을 생각해 보십시오. 뭐 프롬프트를 똑같이 준다고 항상 결과가 똑같지는 않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스토캐스틱하다는 개념이고요. 뉴럴 네트워크도 스토캐스틱한 뉴럴 네트워크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대다수의 뉴럴 네트워크는 대부분 다 디터미니스틱한 펑션이기 때문에 디터미니스틱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probability theory라는 게 도대체 뭔가? 어, 네, probability theory라는 거는 어떤 랜덤니스를 잘 표현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랜덤니스를 다루는 어떤 수학적인 언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랜덤니스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딱 뭐 말로 표현하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은 랜덤니스가 뭔지는 다들 어느 정도 감을 잡고 계시죠? 근데 랜덤니스를 갖다가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지금 보여드리는 이제 몇 개의 소개는 뭐 여러분들이 뭐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고, 제가 이제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진짜 우리가 probability나 randomness의 개념이 필요하다는 거를 좀 여러분들한테 설득시키기 위해서 이제 머신러닝에서 이제 우리가 다루는 몇 가지의 대표적인 예를 갖다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뭐 용어들은 조금 낯설고 어렵고 사실 뭐 머신러닝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뭐 일부분만 이런 거를 관심을 갖고 하지 뭐 대다수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 모르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뭐 이게 낯설다고 뭐 크게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uncertainty라는 용어들을 종종 쓰는데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라고 한국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막연히 불확실성 그러면은 참 애매모호한 말입니다.
그냥 잘 모르는 거는 다 불확실한 거죠. 예. 근데 이제 머신러닝 관점에서 크게 그 uncertainty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고요. 하나가 이제 aleatory uncertainty, 또 하나가 이제 epistemic uncertainty라는 건데요. 용어들은 좀 뭐 처음 보는 용어이실 겁니다. 근데 이제 aleatory uncertainty라는 거는 이제 다른 말로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data uncertainty고요. 지금 무슨 얘기냐? 그러면 그냥 원래 데이터를 얻을 때 있었던 그런 노이즈 같은 것들이 data uncertainty. 그러니까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uncertainty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없애거나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뭐 우리가 아무리 어떤 좋은 방법을 써도 데이터에 원래 있었던 uncertainty를 우리가 제거하거나 그거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센서 노이즈라든지 measurement noise,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보면은 이 클래스 간에 뭐 오버랩이 좀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클래스 간에 잘 separate 돼 있는 경우도 있는데 클래스 오버랩이 있는 경우는 이제 점점점 문제가 더 어려워지죠. 그런 것들은 이제 uncertainty가 더 data uncertainty가 더 커진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줄일 수 없는 uncertainty. 그래서 irreducible uncertainty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고요. 또 다른 uncertainty는 model uncertainty인데요. epistemic uncertainty라는 거는 이 모델, 머신러닝 모델 입장에서 정보를 많이 갖고 오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uncertainty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가 별로 없으면은 그럼 당연히 uncertainty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knowledge uncertainty라고든지 얘기하고 인풋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uncertainty라는 거예요. 쉽게 그림으로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X축이 input, Y축이 output, 심플한 regression 문제를 갖다가 생각을 해보시면은 파란색의 점들로 표시된 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input, output paired 된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요쪽에 있고 요쪽에 있죠. 그럼 다시 얘기해서 이 구간에서는 거의 우리가 데이터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모델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정보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영역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래서 요 영역은 모델 uncertainty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랍니다. 즉, epistemic uncertainty가 굉장히 높다. 또한 마찬가지로 요 영역, 이 영역들은 우리가 트레이닝 데이터를 거의 얻지를 못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런 영역들은 epistemic uncertainty 또는 model uncertainty가 굉장히 높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가 모여져 있는 여기를 봤을 때 사실은 여기는 좀 위아래로 베리에이션이 상당히 심하죠. 여기는 위아래로 베리에이션이 작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여기 위아래로 베리에이션이 심화되는 얘기는 데이터 uncertainty, 즉 노이즈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고요. aleatory uncertainty가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요 영역은 뭐 위아래로 굉장히 그 베리에이션이 작기 때문에 data uncertainty, 즉 노이즈가 굉장히 작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면은 뭐 대략 모델 uncertainty가 어떤 건지, 어떤 경우에 모델 uncertainty가 커지는지, 어떤 경우에 data uncertainty가 커지는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뭐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뭐 이런 거는 이제 많은 그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들을 이제 우리가 많이 수행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거는 그 이미지에서 같은 영역을 이렇게 같은 색깔로 표시를 하는 거죠. 즉 다시 얘기해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거는 픽셀 단위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 예를 들어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를 보시면 야 여기는 이제 자동차니까 자동차 같은 오브젝트니까 이제 같은 영역으로. 그 다음에 뭐 이쪽은 이제 나무, 여기도 나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빨간색으로 된 것들은 뭐 이제 집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도로, 이쪽은 인도. 뭐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세그멘테이션한 결과가 이제 이거는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고요. 자, 세그멘테이션한 결과는 이제 세 번째 컬럼에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이거를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uncertainty를 계산한 이 이미지들을 보시면은 특히 이제 모델 입장에서 정보 좀 뭔가 이렇게 정보가 별로 없어서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 특히 이제 이 epistemically uncertainty를 보면은 지금 이게 pseudo coloring이 돼 있어서 이제 그 uncertainty가 높을수록 굉장히 bright한 컬러를 표시가 되는데요. 지금 이 영역이 굉장히 uncertainty가 높죠.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모델 입장에서 여기 그 인풋 이미지를 갖다가 보시면은 요 영역, 지금 여기가 사실은 인도인데, 이 차도하고 인도하고가 그 구분이 그렇게까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그 색깔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 모델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는 뭐 일부분이 인도 같은데 내 판단은 상당히 지금 컨피던스가 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은 그냥 이 세 번째 칼럼 이걸로만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제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uncertainty들까지도 계산을 한다면 이 모델의 디시전들이 또는 뭐 prediction이 얼마나 confident한지 안 한지까지도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 각각의 결과를 우리가 얼마만큼 신뢰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이제 알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리그레션을 할 때, 예, 이쪽이 인풋이고요. 여기가 아웃풋입니다. 자, 리그레션을 할 때 지금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가 여기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섯 개의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커브 피팅을 갖다가 하게 되면 이제 어떤 특정한 방법으로 그러면 지금 이 커브 피팅의 결과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리그레션 한 결과가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영역을 한번 보게 되면은 사실은 이 영역은 트레이닝 데이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uncertainty가 높죠. 그래서 모델 입장에서는 나는 이 영역에서는 데이터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 디시전은 상당히 uncertainty가 높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갈수록 이 쉐이드된 리전이 이제 컨피던스 인터벌인데요. 점점점 uncertainty가 커지는 걸 갖다가 볼 수 있죠. 즉 다시 얘기해서 뭐 혹시 뭐 95% 컨피던스 인터벌이라는 얘기는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인풋이 이 값이라면 이 값이 들어온다면 나의 프레딕션은 여기서부터 인터벌은 이만큼이 되죠. 그렇죠? 즉 true 값이 이 안에 떨어질 게 대략 한 95%가 된답니다. 근데 uncertainty가 크기 때문에 이 인터벌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요 영역을 한번 볼까요? 요 영역은 여기서도 트레이닝 데이터 포인트가 있고 여기도 트레이닝 데이터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길로 변하는 사이의 베리에이션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서는 뭐 어떠한 인풋이 들어오더라도 uncertainty가 굉장히 작다. 그러니까 이런 데들은 다 uncertainty들이 작은 거고요. 이렇게 이제 바깥으로 가는 e x t r a p o l a t i o n,
extrapolation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어, 그 어, 어렵기도 하고 당연히 extrapolation이 어렵죠. 그리고 uncertainty들은 이제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조금 이해가 되시죠? 아니요, 뭐 이렇게 디테일한 뭐 이론을 지금 이해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이제 계속 왜 uncertainty들이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 사실 뭐 대부분의 뭐 모델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이제 펑션으로 되는데 우리가 이제 probability distribution으로 이제 모델링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를 이렇게 이제 distribution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뭐 그다음에 우리가 대부분 이제 regression이나 classification을 보게 되면 이제 regression이라는 거는 모델이 이 컨디셔널 민 값을 갖다가 매치 시키려고 우리가 모델링을 하는 거죠. 뭐 이게 컨디셔널 민. 지금 이렇게 쓴 오퍼레이터는 이제 오늘 뭐 배우겠지만은 뭐 이거는 뭐 대부분의 모든 문서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이거는 expectation. 네. 자, expectation이라는 거는 한국말로 하면 기대값. 네, 더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평균입니다. 네. 그럼 뭐 기대값하고 평균이 어떻게 틀린지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평균하고 그다음에 expectation. 그러니까 제가 제 기억에 제가 이 expectation을 처음 배웠던 게 중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요. 뭐 지금은 그때 배우는지 안 배우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 뭐 중고등학교의 그 과정이 뭐 워낙 계속 변하고 그래서 뭐 제가 중고등학생을 가르친 적이 없다 보니까 그냥 딱 제가 배웠을 때 기억 말고는 그 이후에 뭐 어떻게 바뀌고 뭐가 들어가고 뭐가 빠졌는지는 잘 모르고요. 어, 학생들 구술고사 입학할 때 문제는 이제 또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들을 거의 본고사에 가까운 문제들로 학생들을 선발하다 보니까 아, 그냥 뭐 몇 개의 문제 정도지 뭐 교육 과정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이제 제 기억에 제가 처음에 중학교 때 익스펙테이션을 배웠는데 이제 그때 이그샘플이 뭐였냐 그러면은 복권을 하나 샀을 때 나한테 돌아오는 그 당첨금 그러니까 복권을 샀을 때 기대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해 보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복권이 그 당시에 뭐 100원인가 뭐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 당연히 100원은 안 되죠. 네. 그러면 뭐 그런 기대값을 우리가 어떻게 구합니까? 뭐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1등 상금 곱하기 1등이 당첨될 확률 플러스 2등 상금 곱하기 2등에 당첨될 확률 플러스 3등 상금 곱하기 3등에 당첨될 확률 하면은 기대값이 나오는 거죠. 네. 만약에 3등까지만 있다면요. 네. 그래서 100원짜리 복권이 그 당시에 기대값이 뭐 한 10원, 20원 뭐 그 정도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이제 뒤에 가서 다시 expectation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어려워서 이거는 지금 아직 스킵하겠습니다. 네. 제가 나눠드린 슬라이드에서 조금 필요가 없는 것들은 중간중간에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처음부터 이거 너무 어려운 것들까지 얘기를 하면은 그냥 너무 재미없어질 것 같아서요. 이거는 나중에 그 제너러티브 모델 같은 거 할 때 조금 제가 그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라든지 그럴 때 조금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원래 제 전공이 이제 런 분야입니다. 예, 그래피컬 모델이라고 부르는 분야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다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요것이 이제 우리 데이터고요. 우리 데이터고, 그러니까 데이터가 발생되는 그 과정을 모델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데이터가 여러 개의 가우샨들에서부터 발생이 됐다라는 가정이고요. 그러면 어떤 가우샨에서 왔는지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가우샨에서 올 확률, 두 번째 가우션에서 올 확률, 세 번째 가우션에서 올 확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두 개의 가우션 그러면 이제 이렇게 뭐 있다고 하면요. 그럼 어떤 경우는 뭐 첫 번째 가우션에서 와서 여기 값이 관측이 되겠고요. 어떤 경우는 두 번째 가우션에서 와서 여기에 관측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데이터가 이렇게 하나의 클러스터, 또 다른 하나의 클러스터, 그래서 두 개의 클러스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클러스터링에도 이제 이런 테크닉을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떠한 첫 번째 가우션이나 두 번째 가우션을 나타내는 그런 숨어 있는 변수가 되겠고요. 이거는 각각 가우션의 민과 코베리언스가 되겠고, 그래서 이제 뭐 첫 번째, 두 번째 어디서 왔을지 그 이 확률 값에서 결정이 돼서 이번에는 첫 번째 가우션이다. 그러면 첫 번째 가우션의 민과 코베리언스를 갖는 가우션에서 데이터가 샘플이 되고 다시 또 이 확률로 돌아가서 이번에도 다시 또 첫 번째다. 그러면 다시 또 첫 번째에서 샘플링이 되고 뭐 그런 과정을 갖다가 나타내고 이제 뭐 라이클리우드를 뭐 수학적으로 이제 이렇게 뭐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파라미터들은 믹싱 파라미터, 그다음에 민과 코베리언스 이 세 개를 이제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학습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클러스터링 문제를 갖다가 풀 수 있는데요.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가 만약에 왼쪽처럼 이렇게 이제 세 개의 그룹을 형성하는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아니 물론 뭐 여러분들이 클러스터링 그냥 알고 있는 클러스터링 그냥 쓰면은 뭐 이런 심플한 경우는 뭐 다 되지만은 이제 이 앞에서 설명한 이제 그런 그 제너러티브 모델을 갖다가 이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세 개의 가우션으로서 데이터가 피팅이 되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다 뭐 그 probability에 대한 그 개념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만 이제 우리가 뭐 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학습도 하고 이 학습하는 과정도 뭐 그렇게 트리비얼하지는 않습니다. 이 제너러티브 모델 중에서 여러분들이 뭐 지금 다 뭐 맨날 생성형 AI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생성형 AI에 관련된 모델을 한 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는지. 그냥 그러니까 지금은 생성형 AI 그러면 그냥 다 뭐 챗GPT만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뭐 그게 문장들을 쭉 만들어내니까 제너러티브 모델이긴 하지만은 뭐 그것만 꼭 생성형 모델을 다 대표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너러티브 모델을 거의 뭐 마지막 주인가 아니면은 7주차에 아마 제너러티브 모델을 보는 것 같은데요. 제너러티브 모델은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이것도 이미 이제 어쩌면 고전적인 모델이기도 한데요. 그때 그 variational autoencoder를 좀 설명할 때 제가 요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뭐 여기 있는 이런 내용들을 한 번도 지금 배운 적이 없어서 설명하기는 조금 애매한. 자, 그래서 그 probability distribution과 머신러닝을 보게 되면은 사실 이제 우리의 커다란 가정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의 데이터는 어떤 특정한 디스트리뷰션에서 왔다라는 게 그냥 우리의 가정입니다. 그렇죠? 어떤 ground truth distribution이 있는데 우리는 모릅니다. 어떤 디스트리뷰션인지.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그 디스트리뷰션은 모르지만 그냥 우리는 거기서 샘플링된 example만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포인트만 갖고 있는 겁니다. 뭐 supervised면 레이블까지, unsupervised면 인풋만.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실제 보통 상황에서는 empirical distribution은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empirical distribution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우리가 10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갖고 있으면은 딱 10개의 데이터 포인트로만 계산한 distribution, 이 empirical distribution. 만약에 우리가 X1, X2, X3 세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empirical distribution이라는 거는 그냥 똑같이 3분의 1, 그러니까 뭐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죠.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2고 X3라면 X1일 확률 3분의 1, X2일 확률 3분의 1, X3일 확률 3분의 1. 이게 이제 empirical distribution.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머신러닝에서는 우리가 이제 empirical distribution은 이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고 우리는 이제 모델을 만드는데 모델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어떤 특정한 모델 디스트리뷰션을. 그래서 얘가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뭐 제가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empirical distribution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우리의 모델 디스트리뷰션이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에 잘 매치가 되게끔 우리가 모델을 학습하는 것이 그냥 머신러닝의 거의 90% 이상이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뭐가 됐건 머신러닝을 우리가 모델링을 한 거는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풉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보통은 다들 이렇게만 생각하죠. 데이터가 있고 뭐 에러 펑션이 있어서 에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냥 우리가 모델을 학습한다. 근데 그런 것들도 다 이제 사실은 요 개념에서 나온 건데요. 그것보다 조금 더 크게 생각하면은 어떤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 있고 데이터를 발생시키는 우리가 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그거에 모델 디스트리뷰션이 있습니다. 그냥 모델 디스트리뷰션이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에 잘 매치가 되게끔 모델에 관련된 파라미터들을 튜닝을 하는 거죠. 뭐, 일단 지금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아직 익숙치 않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제 8주간 여러분들이 꾸준히 머신러닝 강의를 듣다가 보면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조금 익숙해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아웃라인, probability에 대해서, probability, 이제 뭐 어떤 것들은 좀 그냥 너무 디테일하게 뭐, 수학적인 내용들을 다 아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냥 조금 중요한 것들 개념만 설명하고, 뭐, 필요 없는 것들은 그냥 제가 좀 스킵을 하겠습니다. 자, probability space가 뭐냐? 그 다음에 뭐 joint conditional marginal probability라는 게 뭐냐? random variable이 뭐냐? probability distribution이 뭐냐? mean variance, covariance가 뭔가? statistical independence가 뭐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이제 대표적인 distribution, Bernoulli, categorical, Gumbel, Gaussian, uniform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오늘 어쩌면은 다 못 끝낼 수도 있고요. 뭐 그러면 내일 조금 마저 하고 그다음 토픽 하면 되니까요. 뭐 사실 probability space를 아냐 모르느냐, 그러니까 뭐 전문적으로 뭔가 머신러닝을 해야 되면은 뭐 당연히 이런 개념들을 알아야 되지만 사실은 뭐 대부분 뭐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오퍼레이션을 하고 뭔가 핸들링을 하려면 그거를 다룰 수 있는 공간이 먼저 정리가 돼야 되고 그 공간 안에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오퍼레이션들을 생각해서 그 다음에 많은 이론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probability를 갖다가 다루려면 그 probability를 갖고 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요. 그것이 이제 probability space고
probability space는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sample space, sigma algebra, 그리고 probability measure. 그래서 sample space라는 거는 그냥 모든 오브젝트들을 다 모아놓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뭐 이러한 거죠. 어떤 랜덤 익스페리먼트를 갖다가 한다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아웃컴들, 산출물들 다 모아놓으면 그것이 샘플 스페이스가 되고요. 그 샘플 스페이스에 이제 우리가 subset, 부분 집합을 우리가 이제 이벤트라고 하는데요. 그 이벤트는 이제 이렇게 쓰면은 요거는 이제 파워셋 뭐냐면은 모든 subset들을 다 모아놓은 거죠. 예를 들면 이그샘플로 바로 가죠. 만약에 우리가 이제 어떤 동전 하나를 던지는 랜덤 익스페리먼트를 생각하게 되면은 그럼 아웃컴은 뭡니까? 동전 하나를 던질 때 나오는 거는 앞 아니면 뒤죠. 그러니까 head 아니면 tail입니다. 아웃컴 두 개밖에 없어요. 샘플 스페이스는 head, tail 두 개의 엘리멘트를 갖는 셋이고요. 이벤트라는 거는 이거의 सब셋이니까 그러면은 이 샘플 스페이스의 파워셋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null set, 헤드만 있는 거, 테일만 있는 거, 그리고 헤드와 테일 다 같이 있는 거. 이게 이제 바로 파워셋이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동전을 두 번 던진다. 그러면 아웃컴은 헤드 헤드가 나올 수도 있고 헤드 테일, 테일 헤드, 테일 테일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겠죠. 샘플 스페이스는 그 네 가지 이벤트 아웃컴에 를 다 모아놓은 거고요. 이벤트라는 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거에 이제 파워셋의 सब셋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적어도 하나의 헤드가 나오는 거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헤드 헤드나 헤드 테일, 테일 헤드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필드라는 거는 또는 뭐 그 알제브라라는 거는 이제 몇 가지 그러니까 즉 항상 null set을 그리고 whole set, sample space 이 두 가지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sample space나 그러니까 universal set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null set도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complement에 대해서 닫혀 있고 그 다음에 그 합집합을 해도 그 결과는 닫혀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모아놓은 거를 이제 우리가 알제브라라고 하는데요. 특히 유니온을 하더라도 countable 그러니까 뭐 두 번, 세 번, 네 번 또는 뭐 무한대로 하더라도 countable한 유니온입니다. 예. 그런 경우에도 닫혀 있으면은 이제 그걸 이제 시그마 알제브라라고 합니다. 예,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나중에 더 익숙해지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은 뭐 잠깐 그 용어들만 그냥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probability measure라는 거는 우리가 이 subset의 어떤 크기, 확률적 크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probability measure라고 하는데요. 뭐 크기이기 때문에 항상 0보다 같거나 커야 되고요. null set의 그 probability measure 값은 0이고요. 그 다음에 universal set, 즉 모든 아웃컴들을 다 모아놓은 거는 1이고요. 그 다음에 그 모든 이 이벤트들이 교집합이 어, 없는 경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 disjoint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또는 뭐 exclusive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 경우에는 그런 그 애들의 어, 유니온의 매저 값은 각각의 probability 매저 값들을 그냥 다 더해 놓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probability measure라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의 0에서 1 사이의 값을 할당하는 그런 set function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example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 코인을 2번 던지는 그런 랜덤 익스페리먼트를 생각했을 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나올 수 있는 아웃컴은 네 가지입니다. 헤드 헤드, 헤드 테일, 테일 헤드, 테일 테일. 자, 뭐 이벤트들은 파워셋의 이제 सब셋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이벤트를 생각하면은 적어도 한 번 앞이 나오는 그러면은 그 이벤트는 뭐가 됩니까? 이 세 개의 아웃컴을 포함하고 있는 거가 되겠죠. 적어도 한 번은 헤드가 나와야 되니까요. 예. 그 다음에 또 뭐 헤드가 한 번 이상 나오지 않는 거에 대한 이벤트는 이제 요 세 개를 포함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뭐 이 경우에 우리가 트리비얼한 시그마 알제브라를 보면은 시그마 알제브라는 일단 제가 널 셋하고 유니버설 셋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 두 가지만 봤을 때에도 널 셋의 컴플리먼트는 유니버설 셋이고 유니버설 셋의 컴플리먼트는 널 셋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컴플리먼트에서 닫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에서 아까 본 그 이 어디 갔죠? 네. 카운터블 유니언에 대해서 닫혀 있다는 것도 여기서 성립을 하죠. 왜냐하면 null set하고 universal set을 유니언하게 되면은 다시 그 universal set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굉장히 그 아주 트리비얼한 거고요. 일단 뭐 이때 그러면은 어떠한 것들이 시그마 알제브라가 되는지 뭐 우리가 이제 찾을 수는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우리가 유니온을 하더라도 그 결과는 항상 그 안에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컴플리먼트를 하더라도 그 안에 있어야 된다. 그거를 만족해야지만 우리가 컴플리먼트나 유니온이 오퍼레이션들을 해서 뭐 그 결과가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되면은 뭐 이제 우리가 사실 감당하기가 쉽지는 않죠. 일단은 그냥 간략하게 probability space라는 것이 이제 그런 거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거를 왜 제가 그냥 빨리빨리만 그냥 조금만 설명하고 넘어가느냐 그러면은 어, 얘기를 안 하자니 너무 뭐 용어를 한 번도 얘기를 안 하면은 조금 그렇고 이거를 또 자세히 설명하자니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런 거를 자세히 이해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그렇지도 않고 사실은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제가 아주 그냥 간략하게만 얘기를 하고요. 뭐 진짜 요거는 꼭 알아야 된다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시간을 많이 들여서 막 계속 얘기를 하면 이거는 중요하구나라고 이제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요거는 조금 이제 쉽지만 여러분들이 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joint, conditional, marginal probability가 뭔지 그럼 먼저 우리가 이런 그 웬 다이어그램으로 설명을 하면 이제 되게 쉬우니까요. 그러니까 joint probability라는 거는 뭐냐 그러면은 어떤 두 개의 이벤트가 있습니다. A라는 이벤트, B라는 이벤트. 그럼 두 개가 동시에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나는. 그럼 이제 보통 다 A, B 이벤트라는 거는 셋이니까요. 그러면은 joint probability는 이렇게 A와 B의 자 이거를 뭐 한국말로는 교집합이라고 옛날에 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영어로는 intersection. 그래서 A와 B의 intersection은 요만큼입니다. 그러면 전체에서 요만큼이 차지하는 그 비율이 바로 그 이 joint probability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지금 이 전체가 바로 이 샘플 스페이스고요.
probability sample space는 1입니다. 그럼 이제 A라는 이벤트, B라는 이벤트가 있고 그거의 joint probability는 이제 요만큼이라는 얘기. 그럼 이제 뭐 요 영역이 예를 들어서 전체가 1로 봤을 때 그 영역이 뭐 한 0.1이다. 그러면 그 joint probability가 이제 1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joint probability라는 거는 두 개 또는 뭐 세 개 이상 걔네들이 다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conditional probability라는 거는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B가 일어났을 때만 우리가 A가 일어날 확률을 고려하는 거니까 B하고 A가 동시에 일어나는 joint probability를 B가 일어날 probability로 나눠줘야죠. 왜냐하면은 이제 그냥 유니버스는 이제 그냥 B가 일어나는 확률이 유니버스가 되는 겁니다.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나는 것을 고려하니까 B가 일어날 확률로 나눠주는 즉 normalize를 해줘야 됩니다. 뭐 이 말이 처음에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공식으로 알고 계셔도 됩니다. 네, conditional probability는 joint probability 나누기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B가 일어날 확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marginal probability라고 합니다. 자, 독립이다. 이제 요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 그러면 뭐 A하고 B가 서로 독립이다라는 얘기는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날 확률은 그냥 각각 일어날 확률의 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즉 뭐 B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A가 일어나는 거는 B가 일어나는 거에 영향을 안 받는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해서 이러면 이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는 그냥 마지널 프로바빌리티랑 같게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 조인트 프로바빌리티 나누기 마지널 프로바빌리티라고 얘기했고요. 조인트 프로바빌리티는 어떻게 됩니까? 인디펜던트 할 때는 이렇게 마지널 프로바빌리티 곱으로 나타내죠. 이거 캔슬 되면 그렇게 되죠. 뭐 그런 뜻입니다. 인디펜던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어떤 A와 B라는 두 개의 이벤트가 있을 때 그냥 A만의 marginal probability를 갖다가 구하고자 하면은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A하고 즉 그러면은 이제 이 marginal probability는 이 파란색 요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요 영역은 A하고 A하고 B가 일어나는 즉 어디냐 그러면은 여기고요. 나머지 요 영역 요 영역은 뭡니까? A와 B의 컴플리먼트죠. A와 B의 컴플리먼트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B의 컴플리먼트라는 거는 B 이외의 것이라는 얘기니까 B 컴플리먼트라는 거는 여기를 얘기합니다. B를 제외한 여기. 그래서 뭐 이제 이러한 거는 이제 뒤에 종종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샘플 스페이스가 B1, B2, B3, B4, B5 이제 이렇게 다섯 개로 다 나눠져 있을 때 A의 marginal probability는 자 A와 B1의 조인트 그 다음에 A와 B2의 조인트부터 A와 B5의 조인트를 다 더하게 되면은 그럼 A와 B1의 조인트는 여기죠. A와 B2의 조인트는 여기가 되겠고요. A와 B3의 조인트는 색깔을 좀 다르게 여기. 그렇죠? 그 다음에 A와 B4의 조인트는 여기. A와 B5의 조인트는 아이고, 여기. 그러면 그거를 다 더하게 되면은 A의 marginal probability.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product rule 그러면 뭐냐면은 A와 B의 joint probability는 자 이렇게 conditional probability 곱하기 marginal probability. sum rule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A의 probability는 이제 앞에 그림에서 보여다시피 A와 B1 조인트 그리고 A와 B2, A와 B3 즉 여기에 다시 프로덕트 룰을 적용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또 자주 등장하게 되는 건데요. 뭐 지금 이런 것들을 왜 배우는지 당장은 금방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은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은 뒤에 가서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 쉬움은 쉽고 어려움은 어려운데 이제 짧은 시간에 그냥 조금 맛보기로만 이제 빨리빨리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듣는 게 이제 중요한 거고 잘 이해가 안 가더라도 잘 모아뒀다가 그럼 토요일 날 다시 질문을 하시거나 하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10분간 브레이크를 갖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없어서요. 다들 잠깐 브레이크들 갖고 다 돌아오셨나요? 어, 이게 뭐 오늘 배우는 것도 아마 되게 낯설고 뭐 이거를 알아도 그만 뭐 몰라도 뒤에 뭐 사실 뉴럴 네트워크를 막 배우는데 뭐 그렇게 큰 지장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사실 뭐. 그런데 제 생각엔 그래도 그 용어들이라도 한 번쯤이라도 본 적이 있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이 되고요. 이 채팅창에 질문이 하나 올라와 있었는데 제가 이제 미처 보지를 못해서 그거 먼저 답변을 드리고 이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한 분께서 컴플리먼트가 닫혀 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거 한번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워낙 그냥 대충대충 빨리빨리 얘기를 해서 보시면 어디다가 설명을 할까요? 쭉 가서 여기다가 설명을 할까요? 네. 그 컴플리먼트에 대해서 닫혀 있다라는 거는 한번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주사위를 갖다가 던지는 그 랜덤 익스페리먼트를 생각하면은 그때 유니버설 셋, 즉 샘플 스페이스는 뭐가 되죠? 나올 수 있는 모든 아웃컴들은 1, 2, 3, 4, 5, 6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null set, 이제 null set, 즉 한국말로 하면은 이거 공집합 null set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어떤 이벤트 A는 어, 짝수, 홀수를 생각하면 1, 3, 5가 되겠고요. 만약에 이벤트 B는 짝수라고 하면은 2, 4, 6. 그럼 이제 요 네 개의 셋을 갖는 어, 셋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뭐 이걸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뭐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샘플 스페이스, 이거 갑자기 다 지나갔네. 뭐지? 네. 아, 유니버설 셋이고, 그러면 뭐 거의 얘가 A, 얘가 B, 이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이때 A의 컴플리먼트라는 거는 뭐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A를 제외한 나머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A 컴플리먼트는 여기서 A를 제외한 나머지는 여기가 되는 거죠. A를 제외한 나머지. 즉, A 컴플리먼트는 B가 되는 겁니다. 근데 B는 얘네들을 다 모아놓은 애들을 우리가 필드라고 하면은 얘는 F에 속하죠. 그래서 컴플리먼트가 닫혀 있다라는 거는 컴플리먼트를 취했을 때 그 결과가 다시 그 안에 속해 있으면 닫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간단한 example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플레잉 카드를 갖다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플레잉 카드는 이제 네 가지의 무늬가 있죠. 스페이드, 헐트, 다이아몬드, 클럽. 이제 그리고 각각의 무늬는 13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2장의 카드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카드를 뽑는다고 했을 때, 그럼 샘플 스페이스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샘플 스페이스라는 거는 그러면 이제 그 52개의 아웃컴들을 다 모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아, 2 heart, 3 heart부터 10 heart, 그리고 그 다음에 J heart, Q heart, 그 다음에 King heart, 그 다음에 Ace heart까지 이제 이렇게 13장. 그 다음에 2 다이아몬드부터 에이스 다이아몬드까지 13장. 그 다음에 2 스페이드부터 A 스페이드까지 13장. 2 클럽부터 에이스 클럽까지 13장. 이게 이제 샘플 스페이스가 되는 거죠. 52개. 자, 그랬을 때 그러면 빨간색을 뽑을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빨간색 카드를 뽑을 확률은? 그러면은 사실 검은색 아니면 빨간색이잖아요. 52장이 있더라도요. 그러면 빨간색은 몇 개 있습니까? 26장 있죠. 13개 곱하기 2. 그 다음에 총 52개가 있으니까 2분의 1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어, 빨간색이면서 5인 카드를 뽑을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이거는 5를 뽑을 확률과 빨간색을 뽑을 확률 조인트 프로바빌리티가 되는 겁니다. 앞에서 배운 바에 의하면 즉 조인트 5를 뽑을 확률과 레드를 뽑을 확률. 네. 이거는 우리가 이미 알지만은 52장의 카드에서 빨간색이면서 5는 두 장밖에 없죠. 그러니까 52분의 2. 즉 26분의 1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빨간색 카드를 뽑았다고 치면 그때 우리가 숫자 5를 갖다가 얻을 확률. 이거는 이제 그 조인트가 아니라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가 되는 겁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빨간색을 뽑았을 때 그 다음에 그것이 5일 확률은 그러면 5와 빨간색인 거를 뽑을 조인트 프로바빌리티 나누기 그 다음에 빨간색일 확률로 노멀라이즈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조인트 프로바빌리티는 어떻게 됩니까? 26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의 확률은 2분의 1이니까 나누기 2분의 1, 즉 곱하기 2, 그래서 이제 13분의 1이다. 네. 뭐 일단 그 정도 하시고 일단 이제 요까지는 그냥 막 흘려드려도 되고요. 이제 오늘 이거는 이제 조금 개념을 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랜덤 베리어블 그리고 디스트리뷰션. 이 어려운 거, 이렇게 지금 일단 어렵게 할 필요가 없고, 일단 제가, 이거는 조금 이제 처음에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거 괜히, 이 슬라이드는 그렇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한테는 적절하지 않고요. 이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거를 쉽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또는, 이거를 뭐라고 번역하면 되죠? 랜덤 변수? 이걸 또뭐 확률 변수라고도 번역해 놓은 거 같은데 그게 뭐 명확하게 또 맞는 것 같지는 않는데 랜덤이라는 게 확률은 아니니까요. 무작위 변수라고 번역합니까?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뭐 그거는 맞는 말이긴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조금 그게 의미가 그냥 랜덤 베리어블은 랜덤 베리어블로 그러면 이제 이게 이런 게 왜 등장을 했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그냥 뭐 이그샘플들이 그냥 아주 심플한 이그샘플이라서 뭐 동전을 던지는 랜덤 익스페리먼트로 생각하면은 사실 동전 던지기에서는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오거나 이벤트 아까 그 아웃컴은 이 두 가지예요. 근데 사실 뭐 앞면이나 뒷면이냐 이런 것들은 심볼릭하죠. 그러니까 어떤 뉴메리카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아웃컴은 앞면, 뒷면, 심볼릭한 겁니다. 이거를 뉴메리컬한 걸로 변환을 해주는 것이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그래서 그럼 예를 들어서 헤드, 헤드가 나온다는 거는 우리가 0이라는 숫자로 어사인하고 테일이 나오는 거는 1이라는 숫자로 어사인을 한다고 치면은 그럼 이제 뉴메리컬한 걸로 바뀌죠. 만약에 이제 우리가 막 동전을 계속 던진다. 그러니까 이제 뭐 동전 던지기는 그냥 어떤 랜덤 익스페리먼트 하나의 예로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마, 이게 또 이렇게 잠시만요. 그리고 이게 조금 잘못 건드리면 다시 또 훅 앞으로 가는 좀 단점이 있네요. 제가 썼던 것 잠시만요. 아닌데 이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 동전 던지기를 했을 때 head, head, tail, head, tail 이제 이렇게 쭉 나왔다고 하면은 사실 이거는 어떤 심볼이기 때문에 심볼릭한 거는 이제 우리가 뭔가 계산을 하려고 할 때는 불가능하게 되죠.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이거를 뭐 숫자로 변환을 해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모든 오퍼레이션들을 갖다가 할 수 있으니까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숫자로 변환을 해주면 헤드인 경우에는 0을 어사인하고 테일인 경우에는 1을 어사인한다면 이거는 0, 0, 1, 0, 1이라는 이런 바이너리 스트링으로 변환이 되는 이렇게 이 outcome을 numerical한 값으로 변환을 해주는 함수가 바로 random variable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뭐 변수처럼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근데 그 변수가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변수라기보다는 펑션입니다. 함수입니다. 그러나 그냥 먼저 우리가 편의상 처음부터 그렇게 그냥 변수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냥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불리우고요. 자, 랜덤 베리어블은 그래서 이제 베리어블처럼 생각하는데 그 베리어블이 가질 수 있는 값이 딱 디터미니스틱한 것이 아니라 랜덤하다. 그러니까 0을 가질 수도 있고 1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러면 0을 가질 수도 있고 1을 가질 수도 있으면은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describe 하느냐. 그 매번 어떤 때는 0이고 어떤 때는 1입니다. 그러면 요번에는 0이고 요번에 0이고 그다음에 1이고 0이고 1이고 뭐 이렇게 매번 얘기를 해줘야 되냐요? 그거를 describe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0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야. 이게 모든 거를 다 얘기해 주는 겁니다. 즉 0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라는 거는 1이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라는 거고요. 그것이 그 랜덤 베리어블의 특성을 다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디스크리트한 경우, 뭐 0 아니면 1, 두 개를 갖는 경우는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 자, 0일 확률이 2분의 1, 1일 확률이 2분의 1. 이것이 그냥 끝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뭐, probability mass function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디스크리트한 것도 있지만은 컨티뉴어스한 경우들도 있어요. 네, 컨티뉴어스한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density를 이용을 해서 이제 표시를 하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자, 그래서 이제 먼저 discrete한 random variable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outcome이 그냥 딱 discrete한 거예요. 뭐 1부터 k. 예를 들어서 뭐 주사위를 생각하면 1, 2, 3, 4, 5, 6, 6개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describe 하는 거는 probability mass function이고요. probability mass function이라는 거는 각각의 outcome들이 일어날 probability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outcome이 5개다. 1, 2, 3, 4, 5. 그러면 각각의 일어날 probability가 얼마다. 이것이 그 random variable의 특성의 모든 거를 다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probability mass function이라는 거는 random variable x가 그래서 이제 random variable은 이렇게 대문자로 표현을 하고요. 그 랜덤 베리어블이 갖는 그 값은 우리가 소문자 x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랜덤 베리어블 x가 small x라는 값을 가질 확률 그거를 우리가 이제 p of x 이제 라고 표현을 하면요.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은 x가 가질 수 있는 것이 5가지다.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5개의 델타 펑션으로 표현이 되죠. 네. 컨티뉴어스한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디스크리트한 거는 쉽죠. 딱 5개의 아웃컴이 있으면 각각이 일어날 확률 값이 얼마다라고만 지정을 하면은 그것이 그 랜덤 베리어블의 특성을 다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만약에 연속적이다. 그때는 이제 우리가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잠시만요. 이게 또 바뀌었네. 네. 컨티뉴어스한 경우는 이제 우리가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CDF라고) 하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러면 random variable x가 어떤 small x라는 값보다 작을 확률 이거를 이제 펑션으로 small x에 대한 펑션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x가 점점 커질수록 이 값은 더 커지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CDF는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1이 되겠죠, 당연히. 1보다 커질 수는 없으니까요, probability가. 이제 이러한 모양으로 됐고요. 이거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 바로 densit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또는 PDF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continuous한 경우는 근데 기본적으로 항상 미분 가능하냐? 미분 가능 안 한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CDF가 조금은 더 제너럴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여러분들이 다루는 대부분의 케이스들은 다 미분이 가능한 거고 density 펑션이 존재하는 경우들일 테니까 그냥 뭐 PDF로 그냥 표현을 해도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보통 조금 더 익숙해지면 이제 그거보다 더 제너럴한 메저로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지금 당장은 뭐 그거는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DF는 이제 점점 X에 대해서 X가 커질수록 이렇게 이제 증가해서 1까지 증가를 하면 끝이고요. 이거를 미분하게 되면은 이제 이러한 density 펑션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joint distribution이라는 건 이제 랜덤 베리어블 하나에 대한 거가 아니라 이제 두 개 이상. 예를 들어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이 있다.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이 각각 일어날 확률. 그것이 이제 joint probability가 되겠고요. 또는 뭐 이게 joint distribution이 되겠죠. 만약에 continuous한 경우는 이 랜덤 베리어블 첫 번째가 x1보다 작고 두 번째도 x2보다 작은 그 joint probability로 표현한 것이 바로 joint CDF가 되겠고요. 그거를 이제 x1, x2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은 joint PDF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편의상 만약에 두 개의 x1, x2를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또는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벡터로도 생각을 해갖고 이 joint distribution을 이렇게 이제 벡터로 표현해서 하나로 그냥 이렇게 P of X라고 종종 쓰기도 합니다. 자, marginal probability, conditional probability는 뭐 이미 그 앞에서도 배웠고 이제 이 random variable인 경우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두 개의 random variable x, y를 생각했을 때 x의 marginal probability는 뭐 joint x, y를 생각하고 y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썸을 하면 되겠죠. 또 반대로 y의 marginal은 joint를 x가 일어날 수 있는 것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썸을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sum 룰이라는 거나 이거는 똑같은 거고요. conditional probability는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joint 나누기 marginal이다. 그리고 marginal은 당연히 0이 돼서는 안 되겠죠. 이 경우에는. 네. 이제 뭐 또 닥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찾아보고 뭐였지 할 테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크게 또 더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근데 베이스 티어렘이라는 거는 뭐냐 그러면은 사실 베이스 머신 러닝이라는 것이 여기서 출발을 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요. 단순히 이 하나의 이퀘이션 많이 모든 거를 다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 이퀘이션 하나로서 사실 거의 모든 게 설명이 되고요. 위키피디아에 보면은 베이즈의 초상화가 이제 이 그림으로 나옵니다. 저는 뭐 이분이 꽤 오래전 분이기 때문에 뭐 제가 직접 만나본 적은 없고요. 그래서 토마스 베이즈가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영국에 있는 친구들의 얘기에 의하면 이 그림은 토마스 베이즈의 초상화가 아니라고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그냥 일반인들 많은 사람들한테는 다 베이즈로 알려져 있는데 베이지안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 영국의 친구들의 얘기에는 복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 이거는 베이즈일 리가 없다. 그러나 뭐 정확하게 그 사람들도 베이지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고요. 지금 이 그 그림을 잘 보면은 약간 성직자, 수학자라기보다는 성직자처럼 보이죠. 맞습니다. 토마스 베이즈는 수학자가 아니라 성직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좀 약간 베이즈 티어렘은 원래
토마스 베이즈의 어떤 그 철학적인 그 사상을 담은 거고요. 그거를 나중에 이제 수학적인 이퀘이션으로 표현한 거는 이분이 한 게 아니라 아마 이분의 친구인가? 아니면 그 뒤에 사람들이 한 거고요. 그러나 보통 텍스트북에 나오는 베이즈 티어렘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일단 간단하게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은 자, 내가 어떤 A라는 이벤트와 B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는 이거는 그러면 이 반대로 온 거에 이렇게도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A given B라는 conditional probability는 B given A conditional probability로부터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 하여튼 베이즈 theorem이라는 건 이 이퀘이션이에요. 근데 이 이퀘이션이 이제 머신러닝 관점에서 그럼 이게 뭐를 갖다가 의미하느냐? 그 다음 슬라이드에 있어. 이제 이게 그 머신러닝 관점에서 이제 중요한 건데요. 자, 이제 우리가 어떤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D라는 그리고 모델 파라미터. 그럼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우리한테 트레이닝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파라미터의 probability 값을 갖다가 이제 계산을 하고 싶은 게 주 타겟이 되겠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보고 난 뒤에 파라미터의 값을 계산한다. 그래서 posterior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베이즈 theorem에 의하면 이거는 P of D given theta times P of theta 나누기 P of D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즉 그러면 이제 요 텀이 뭐를 의미하느냐?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likelihood입니다. 그러면은 어, 어떤 특정한 파라미터 값을 고정했을 때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관측할 likelihood가 얼마이냐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prior라는 거는 데이터를 보기 전에 파라미터의 값이 파라미터의 디스트리뷰션이 어떨 거라는 나의 사전의 그 믿음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분모에 있는 거는 이제 에비던스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다시 에비던스를 쓰면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아, 파라미터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값에 대해서 다 average를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뭐 그거를 이제 marginal likelihood evidence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일단 우리가 조금 더 친숙해지면은 점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그냥 한 번쯤만 이렇게 들어.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조금 여러분들한테 익숙해서 조금 더 쉬운 내용입니다. mean, variance, covariance. 그래서 mean은 평균, variance는 분산, covariance는 공분산. 자, 한번 간단한 예를 보겠습니다. 자, 10명의 학생이 있고요. 그 10명 학생의 이제 기말고사 성적은 자, 한 명 80점, 또 한 명 70점, 60점, 50점, 100점, 90점, 80점, 80점, 70점, 90점입니다. 뭐 이거 평균값 계산 못하는 사람 없죠. 자, 평균값 어떻게 여러분들 계산합니까? 자, 여러분이 계산하는 평균 보통 이제 sample mean 또는 empirical average라고 부르는 건데요. 자, 모든 성적을 다 더합니다. 10명이기 때문에 10으로 나눕니다. 뭐 여기에 이제 틀린 거 없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제가 구분하고 싶은 거는 이거는 empirical sample mean이다. 딱 이제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은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런데 아까 기대값이라는 거 있죠? expectation. 자, 여기서 실제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00점일 확률. 근데 딱 여기서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훨씬 더 뭐 10명이 아니라 이제 뭐 수백 명을 고려하면은 정확하게 더 probability 값을 알겠지만은 딱 이제 엠피리컬하게 10개의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엠피리컬한 밸류를 보게 되면은 자, 100점인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한 명밖에 없죠? 10분의 1. 90점일 확률 2명입니다. 10분의 2.
80.1 확률 10분의 3, 3명이기 때문에 70일 확률 10분의 2, 60일 확률 10분의 1, 50일 확률 10분의 1, 나머지는 다 확률 0입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평균값을 x의 평균값은 자, 100 곱하기 확률 10분의 1 플러스 90 곱하기 10분의 2 플러스 80 곱하기 10분의 3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사실 앞에 거랑 똑같죠. 결과는 똑같습니다. 다 더해서 10으로 나누나 이렇게 계산을 하면. 근데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한 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실제 expectation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각각 해당되는 값에다가 그거의 probability 값을 곱해서 모든 케이스들을 다 더하면 expected value가 나오는 겁니다. discrete한 경우에는. 그런데 여기서는 probability 값이 true probability가 아니라 그냥 그 empirical하게 그 frequency만을 고려를 했기 때문에 sample average는 똑같게 되는 거고요. 즉 expected value의 definition을 갖다가 보게 되면은 continuous한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펑션이 있을 때 실수값에서 실수값을 하는 펑션이 있을 때 그 펑션은 이제 어떤 랜덤 베리어블을 값을 인풋으로 받는데 그거의 평균. 근데 뭐 이거를 얘기하기 전에 그냥 x의 평균을 먼저 얘기하죠. 괜히 이렇게. 랜덤 베리어블 x의 expected value는 이렇습니다. continuous한 경우는 x 그리고 그거의 density function p of x dx. 만약에 discrete한 경우는 이게 지금 보다시피 모든 가능한 케이스들 xi 그리고 p xi. 즉 요 포뮬라가 바로 요거에 해당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summation i 그리고 xi pxi. 즉 xi라는 거는 100, 90, 80, 70, 60, 50 그 각각의 밸류들이고요. pxi라는 거는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 10분의 1. 그래서 discrete한 경우가 이렇게 되고 이거를 continuous하게 확장을 하면은 x가 가질 수 있는 게 딱딱딱딱 끊어지는 값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integration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어떤 랜덤 베리어블 x가 함수를 거쳐서 f of x를 생각했을 때 그거의 민 값은 그냥 x 대신에 f of x 그리고 density로 해서 integration을 하거나 아니면 discrete한 경우에 summation을 하거나 그렇습니다. 뭐 이건 뭐 mean 또는 average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앞에서 제가 얘기한 대로 랜덤 베리어블 x의 민 값은 discrete한 경우는 sum, continuous한 경우는 integration. 이미 제가 이거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mean 벡터라는 건 뭐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하나의 랜덤 베리어블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약간 이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건 이제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차피 뭐 어떤 모델을 쓰거나 데이터를 갖다가 다루는 거고요. 여러분의 데이터들은 다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왜 그러냐? 뭐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데이터 중에서 디터미니스틱한 데이터가 어디 있나요? 우리가 어떤 센서를 이용을 해서 어떤 센서 값들을 이제 우리가 얻는다고 하면은 거기에 그게 왜 랜덤할까요? 이 세상의 모든 센서들은 항상 오차가 있습니다. 아무 오차 없이 측정할 수 있는 센서들은 지구상에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갖고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기가 주파수가 60Hz죠.
만약에 우리가 이제 주파수를 갖다가 측정한다고 했을 때, 자, 한번 측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59.1Hz 뭐 측정. 또 다시 한번 측정을 하면은 60.3Hz. 또 다시 측정을 하면 60.1Hz. 이렇게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뭐 true 60Hz가 있지만 플러스 그 다음에 어떠한 노이즈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X가 됩니다. 그래서 이 노이즈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실은 항상 값이 이제 랜덤리스가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든지 센서를 통해서 측정한 값들은 다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뭐 여러분들이 다루는 모든 데이터들은 다 어떤 랜덤 베리어블의 어떤 특정한 값들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을 이제 배우고, 그럼 뭐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건 값이 딱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값을 가질 수도 있고 저 값을 가질 수도 있고, 컨티뉴어스한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질 수가 있는데, 뭐 그게 어떠한 분포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 그러면은 뭐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그거의 디스트리뷰션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랜덤 베리어블의 특성을 얘기할 때는. 자, 어떠한 디스트리뷰션을 갖는 애다. 그러면 그 누구도 그거의 특성을 똑같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딱 어떤 특정한 순간에 관측을 하게 되는 몇 개의 값은 매번 달라지겠지만은, 그냥 그거는 어떤 특정한 디스트리뷰션에서 오는 거면은 그것만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센서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다. 그러면 이제 각각에서 센서에서 나오는 값들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랜덤 베리어블이 하나가 아니라 이제 여러 개가 되는 거죠. 센서 하나당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 하나를 어사인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랜덤 벡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디멘조널 벡터로 표현이 되면 우리가 이제 이 x라는 거는 뭐 x1, x2부터 xd, 디디멘조널 벡터입니다. 그거의 average, 민값은 그냥 각각 엘리멘트별로 이 expectation operation은 이거는 linear operating.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냥 랜덤 벡터에다가 expectation을 취해준다는 거는 그 각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variance라는 거는 평균에서 얼마만큼 퍼져 있느냐를 나타내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 x에서 평균값을 빼준 거 제곱의 expectation이라는. 디스크리트한 경우하고 컨티뉴스한 경우는 뭐 서메이션이냐 인티그레이션이냐 차이고요. 그러니까 평균에서 얼마만큼 퍼져 있느냐, 그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측정하느냐? x에서 평균값을 빼주고요. 그럼 이제 그 디퍼런스가 나오죠. 그 디퍼런스 제곱의 평균을 갖다가 계산한 것이 바로 variance가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제곱한 거에 평균값 빼기, 그 다음에 평균의 제곱이라고도 뭐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covariance라는 거는 이제 두 개 이상, 그러니까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 생각할 때는 그때는 x 마이너스 뮤 x 그리고 y 마이너스 뮤 y, 그러니까 뮤 x 뮤 y는 각각 이 각각 랜덤 베리어블의 민이고요. covariance라는 거는 x 마이너스 뮤 x 그리고 y 마이너스 뮤 y, 이거의 코릴레이션을 갖다가 구한 것이 covariance가 되는 거죠. 어, 만약에 x도 D디멘전, y도 D디멘전인 벡터라면은 그러면 이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x 마이너스 뮤 x 그리고 y 마이너스 뮤 y 트랜스포즈를 익스펙테이션을 갖다가 취한 겁니다. 그래서 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
이 x가 이제 2디멘전이다. 그럼 즉 x가 x1, x2 2디멘전이다. 이때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계산하게 되면은 그러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는 바로 2x2 매트릭스가 되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엔트리는 x1의 베리언스, 그다음에 여기 이쪽은 x2의 베리언스, 그리고 이 두 개의 이제 오프 다이고널 엔트리는 x1과 x2의 코베리언스가 됩니다. 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의 특성을 보면은 다이고널 엔트리들은 다 각각 베리언스예요. 해당되는 랜덤 베리어블에. 그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는 항상 시메트릭합니다. 트랜스포즈를 취하더라도 자기 자신하고 같고요.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는 포지티브 데피니트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어떠한 non-zero 벡터를 z 트랜스포즈를 앞에 곱해주고 z를 뒤에 곱해주면 항상 그 결과는 0보다 크다는. 다음에 x1과 x2가 uncorrelated 돼 있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correlation 0이라는 거예요. 즉 x1 즉 x1 마이너스 mu1 x2 마이너스 mu2 이것이 0이라는 뜻입니다. 네. correlation 이게 바로 이제 uncorrelated 돼 있다.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없다는 거는 인디펜던트하다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약한 컨디션이에요. 그래서 uncorrelated 하고 independent 두 개를 보면은 independent 하면은 항상 uncorrelated 합니다. 근데 uncorrelated 하다고 independent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independent 하다는 게 훨씬 더 strong한 조건입니다. 근데 이 방향이 동그라미인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언제만 가능하냐? 가우시안의 경우에는. 이건 이제 내일 설명하겠습니다. 가우시안. 그래서 이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인 경우는 uncorrelated 하다는 것이 independent 하다는 것과 동일한 뜻이 되는 거고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고 나머지 그 오늘 probability에서 못한 거는 내일 하고 내일 또 바로 그 information theory에서 조금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엔트로피의 개념들을 조금 설명할 예정이니까요. 내일 강의도 되게 중요합니다. 뭐 엔트로피가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냥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이 나중에 자꾸 뭔가 혼자서 하다가 보면은 지금 이제 막 제가 얘기하는 그러한 그 키워드들이 자주 등장하게 되고 뭐 그때 이게 뭐였지? 또 다시 뭐 살펴보게 되고 이제 그런 날이 곧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뭐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뭐 한두 개 정도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채팅창을 거의 안 봤더니 뭐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아이고. 저기 지금 질문 중에 모든 변수는 랜덤 아닌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변수라는 거는 그러니까 랜덤 베리어블도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변수는 다 디터미니스틱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변수에 이제 우리가 뭐 2를 어사인할 수도 있고 3을 어사인할 수도 있는데 이제 랜덤하다는 거는 변수가 2를 가질 확률이 있고 3을 가질 확률이 있고 뭐 4인 값을 가질 확률이 있다는 거고요. 디터미니스틱한 거는 그냥 일반적인 변수는 그냥 우리가 어떤 특정한 값을 그냥 거기에 어사인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들은, 그러니까 이미지만 생각을 하셔도, 그런 그 픽셀들의 값들은 이게 항상 조금씩 다르거든요. 왜냐하면은 딱 그때 찍었을 때 그 인텐시티 값들이 뭐 조명에도 영향을 받고, 뭐 장소에도 영향을 받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많은 베리에이션들이 있고 랜덤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머신러닝에서 일단 다루게 되는 데이터들은 다 랜덤 베리어블로 우리가 간주를 하고 어떤 특정한 디스트리뷰션에 왔다라고 간주를 하고 푸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자꾸 뭔가 하면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제가 그랬죠. 폰 노이만의 그 유명한 얘기요. 예.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해지는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익숙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뭐 그 외에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은 다시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들 하셨습니다.